JP모건이 비트코인을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블록체인 산업에도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채굴을 하는데 원가가 70K 정도가,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0K보다도 하단이죠. 하반기에 큰 상승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든지 뭐든지 무조건 이것이 확실하다, 이런 관점은 투자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돌발 변수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늘 시장의 상황들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들은 계속해서 상승장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대세 상승장의 사이클들을 원활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죽음의 소용돌이라는 개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죽음의 소용돌이는 뭐냐면은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은 채굴로 주어지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채산성이 심각하게 악화가 되면서 채굴자들이 폭망하게 될 것이다. 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채굴자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 채굴기를 끄고 다 도망을 갈 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해시레이트가 급감하고 채굴 난이도도 급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10분 마다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조차도 다 무효화되면서 시장이 결국은 0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채산성이 절반이 되니까 채굴자들이 뭐 도망을 간다라는 분명히 그 시나리오들은 유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채산성이 반토막이라서 채굴자들이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훨씬 더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갔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중요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들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JP모건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했던 관점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관점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바로 다음날 캐시우드가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이클의 중간 정도에 와 있다, 또 이렇게 논리적인 반박을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JP모건이 하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요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과거의 사이클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즉 과거의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점이 있고 바닥이 있는 걸 겁니다. 분명히 그 전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직까지 이 논리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굴자의 항복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이클의 관점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JP모건도 과거 같은 세 차례 사이클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사이클은 지금 시점에서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첫 번째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JP모건이 하는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끝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1월 달부터 가격이 오른 거죠. 과거와 다르게 반감기가 오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점은 사이클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호재로 봐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호재는 사이클의 관점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승은 대세 상승장, 즉 과거 같은 이 사이클을 통한 상승장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유로 JP모건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사이클과는 무관한 흐름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의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관점도 다 무효화됩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오더라도 사이클에 의해서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다시 더 추가적인 유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 차례 반감기 사이클과는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결국 JP모건이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유입에 의해서 상승이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어떤 대세 상승장 사이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결국 채굴자의 항복 시그널까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굴자 항복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이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JP모건이 그런 플레이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굉장히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정 참가자로 다 참가를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상품들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의 어떤 지정 참가 회사로서 AP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오닉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사업부를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시키면서 이 블록체인 산업에도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하면서 열정적인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JP모건이 하고 있는 얘기들은 너무 고지고대로 들을 만한 필요는 없습니다. 저마다 어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막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본인들의 또 어떤 유리한 입지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JP모건이 어떤 입장들을 밝혔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매입을 하기 좋은 시점이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약간 농담이 섞여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굴 사이클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관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어떤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바닥 신호를 찍고 있는, 정점 신호를 찍고 있는지, 즉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채굴자들의 항복을 볼 수 있는 지표로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지표를 제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해시 리본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채굴의 어떤 흐름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해시 레이트이죠. 해시 레이트라는 게 채굴의 어떤 연산력의 총 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레이트가 아주 높게 유지가 되어야지 채굴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강력한 경쟁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견인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해시 레이트가 반감기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3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어떤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해시 리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채산성을 이제 논하고 있는데 지금 채굴을 하는데 원가가 대략적으로 70K 정도가 현재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에서는 60K보다도 하단이죠. 대략적으로 58K를 조금 넘어서는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채산성이 맞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채굴기가 대략적으로 뭐 몇 가지 기종이 안 됩니다. 최근에 더 많이 하락했을 때는 6가지 기종 정도가 채산성을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약간은 숨통이 트였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해시레이트, 해시리본이 꺾이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포에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채굴자들의 항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마무리되고 나면요, 이 영세한 사업자들은 다 문을 닫고 그 물량들을 다 대형 어떤 채굴장에다 넘겨주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마라톤 디지털이나 이런 회사들이 채굴기를 엄청 많이 늘렸거든요. 이게 바로 채굴자들의 항복이 진행되고 있는 시그널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표에서 보이는 퓨엘 멀티플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퓨엘 멀티플은 1년 동안의 채산성 대비로 현재 시점의 채산성이 어떻게 되는가? 요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인데요. 자, 보시면은 2020년에 대체 상승장으로 오기 전에 요 연두색 영역으로 이 파란색 선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17년 그 당시를 봐도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본격적인 랠리를 하기 전에 이 구간을 한번 터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 구간들까지 만약에 이번에 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앞서 보여드렸던, 즉 일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5개월 정도의 시점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항복의 구간들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해서는 본격적인 랠리들이 이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점과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큰 상승들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온체인 지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서 사이클이 정점에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요거는 MVRV G스코어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우리가 MVRV라고 하는 지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표가 이 시장의 가치를 리얼라이즈드 밸류, 즉 실현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표준 편차의 개념을 적용해서 극단적인 값을 다 빼서 정밀도를 조금 더 높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MVRV G스코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빨간색 영역으로 들어갔던 구간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대세 상승장 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빨간색 영역까지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 2024년 한번 보시면은 아주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봐도요.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오히려 MVRV G스코어가 더 많이 내려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사이클에서도 이런 구간들이 나타났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NUPL 지표라고 해서 순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요 지표도요, 우리가 대세 상승장으로 갔을 때는 요 빨간색 구간들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요 구간에서 하락을 해서 다시 요 구간에 위치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사이클 어떤 패턴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롱텀 홀더, 즉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사이클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자들의 흐름들이 사실은 사이클의 흐름들과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라고 늘 강조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꼭대기요, 파란색 영역까지 가지 않고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로 봤을 땐 이런 구간들과 오히려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대세 상승장의 어떤 흔적들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리스크 시그널도 보시면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던 구간들, 과거에 대세 상승장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승을 이끈 동력 자체는 어떤 채굴자의 항복에서 비롯되는 어떤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사이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단기적으로 많은 자본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관점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나요? 뭐 그냥 구경해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많은 고민들 하시는데 지금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파는 시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많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시거나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매수 시점을 볼 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물량을 갖다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죠. 초심자들, 그리고 이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투자의 기회입니다. 그냥 지금 꾸준히 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DCA 투자법을 활용하시든 아니면은 본인들이 어떤 시드가 있으시면은 유의미하게 지금부터 담아가시면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미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는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바이 더 딥 구간들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58.5K 정도 되는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지지 구간을 닿을지를 갖다 우리가 감안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6.5K의 유의미한 지지 구간이 있으니까 뭐 그 구간에서 물량을 일정 부분 담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대략 53K, 이후에 51.5K 뭐 이런 구간들이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꼽히고 있으니까 그런 구간들에서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는 전략들을 분명히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구간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 더 딥 구간을 놓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회가 아닌 겁니다. 향후에 더 또 좋은 기회들이 오면은 바이 더 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어떤 구간들까지 내려간다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는 확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매수 매도가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은 그 구간까지 닿는 부분들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구간에 오지 않으면은 스킵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오게 됐을 때 그런 대응 전략들을 가지고 간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 더 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자주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다. 몇 차례만 투자를 하지만 굉장히 낮은 구간들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세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